이번 시간에 이제 주택조합 이어서 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364페이지에 뭐 가입비 등의 예치, 청약의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이게 나오죠. 자, 조합의 설립, 조합에 이제 가입을 하려면 조합을 모집하잖아요. 그 모집할 때 여러분들이 가서 그 계약 설명서 같은 걸 읽어봤더니, 들어봤더니, 아, 괜찮아. 여기 가입해도 되겠어. 그럼 그때 뭐 해야 된다? 가입비 등을 예치합니다. 그럼 가입비 예치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중간에 뭐 할 수 있다? 청약을 처리하고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작년에 새로 신설된 거로서 시험 문제 영순입니다. 이건 33회 때 안 났는데 34회 때는 출제 가능성 높은 거니까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럼 청약의 철회라는 건 뭐죠?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여기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이거 한 달 줘요, 한 달. 가입비 등을 예치한 다 30일 이내에 주택조합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원래 철회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계약을 원점으로 돌려서 없었던 걸 하는 거, 이게 철회거든요. 따라서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었던 걸로 돌리자. 그래서 가입비 내고 나서 30일 내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중간에 30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 가입 신청자는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 주체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모집 주체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받으면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찍힌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됩니다. 이때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할 때는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완날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 직접 가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발송한다고 하면 우편물, 즉 등기우편 같은 거, 또 내용증명 이런 거 보낼 때는 뭐 한 날? 그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얘기죠. 원래 의사표시의 효력은 우리나라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볼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돼야 그때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도달주의죠. 근데 아니래. 여기서는 발송주의입니다. 아직 그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이라도 내가 그 의사표시를 발송하는 순간, 우체통에다 그걸 넣는 순간 그때 이미 상대방한테는 그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발송주의죠. 그 효력이. 따라서 뭐 하는 순간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발송하면 발송한 그 순간에 이미 청약 철회라는 효력은 도달된 걸 봐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죠. 자, 이때 모집 주체는 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청약 철회의 핵심은요,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낸 이 돈 가입비 낸 건 일종의 예치금과 비슷한 성격이에요. 예치금 성격이에요. 아직은 내가 가입비를 정식으로 낸 게 아니고 그냥 임시적으로 예치한 순간이고 중간에 처리하면 예치금을 다 돌려줘야 되지. 이런 명목 저런 명목을 붙여가지고 그 예치비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머지만 돌려주겠다. 안 돼요. 그게 바로 위약금 거는 거 안 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 금액에서 일부 가입비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주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는 조합원의 탈퇴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탈퇴 및 환급은 뭐냐면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탈퇴할 때는 그동안 조합원으로 있었던 그 지위에 따라서 나간 돈이 있어요. 그 조합장한테 월급 같은 거 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급여 나간 거, 이런 것만큼은 나중에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다 공제하거든. 그게 바로 이 탈퇴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서는 그걸 적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푼도 공제하지 말고 다 돌려줘라.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 자, 가입비를 그럼 반환받으려면 어떤 절차 필요하죠?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하면은 청약 철회 의사일시가 도달한 날부터, 아까 효력은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은 발생하지만 일단은 도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우편물이 도달했죠? 그날부터 7일 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야? 모집 주체가 일단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때 누구한테? 예치기관의 장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면 신탁회사를 말해요. 신탁업자, 신탁회사에다 예치를 해놓거든. 그럼 신탁, 이건 반드시 개인적으로 돈 받으면 안 돼. 조합장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신탁업자한테 신탁하도록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예치금을. 그거 예치기관한테 야, 저 사람 청약 처리했으니까 그거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을 요청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청약 처리 의사가 도달된 날부터 7일 내 반환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때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 등의 반환 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로부터 다시 10일 내에 그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어떻게 할 수 있죠?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는 30일 내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고 청약 처리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도달된 날부터 7일 내에 그 모집 주체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저것 좀 돈 빼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요청받은 자는 10일 내에 한다. 그러면 30일 된 청약 처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청약 처리가 돌아왔으면 가입비 등 반환해주세요 라고 모집 주체에서 이제 반환을 요청하죠. 그럼 그건 7일 내에 요청해야 되고 다시 요청받았으면 그로부터 10일 내에 그걸 지급하라. 그래서 그럼 17일 걸리겠네. 17일. 도달된 날부터 최대 17일 내에는 15일로 하지 무슨 17일 해놨어. 하여튼 최대 17일 내에는 마지막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도달된 날부터 17일 내에는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365페이지에 거기 조합원 지위의 변경 여부라는 게 나옵니다. 이 조합원 지위의 변경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야.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지역과 이런 얘기야.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원이요. 다시 올려놓고 다시 넘어가고 여기서 자 봐요.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외에는 뭐 할 수 없다?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뭐하고 달라?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자, 아파트가 너무 낡아빠졌으니까 우리 아파트 뭐자? 우리 리모델링 하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자라고 아까 결의했잖아요. 얼마가? 3분의 2 플러스 과반수.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가 결의를 해가지고 일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됐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된다? 조합을 해야 된다 그랬었고 결의하지 않는 자들은 원칙적으로 팔고 떠나라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설립에 동의한 자 여기도 동의한 자라는데 사실은 동의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 결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앞에는 결의라고 해놓고 또 여기는 또 동의라고 썼어요. 이건 법을 만드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건데 어쨌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결의한 자, 즉 동의한 자로부터 뭐 앉아서 건축물을 취득한 자. 그럼 내가 조합 설립에 결의를 했거든. 근데 내 아파트 나 팔고 떠날래 이제 딴 데로 가야 돼 지금. 그러면 매수한 사람 있잖아. 그 승계받은 사람, 그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결국 조합원 지위가 뭔다는 얘기야? 승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된다. 이번 33회 때 시험 문제 났던 질문이고. 그런데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요? 위에는요. 리모델링은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소유권이 있으니까 사용, 수익, 처분권이라는 게 있죠. 그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세 가지 권능이 있죠.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그 처분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 팔으면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합니다. 근데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아직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 있는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아파트 쳐서 우리가 갖자 이런 사람들이지 아직은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소유권도 없는 분들이거든. 따라서 소유권이었기 때문에 아까 모두 인정하지 않고 법인격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었고 동시에 모두 있던다. 이때는 이분들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처분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래. 만약에 처분권을 주면 어떡하죠? 소유권도 없으면서 처분권을 인정해 줬으니까 투기가 될 수 있죠. 얼마든지 이게 날라다니면서 그냥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프리미엄에서 팔고 이러면 이게 투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아예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는 거 안 된다가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단다? 첫째, 예외적으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거 가능할까? 예,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몇 세대 됐었죠? 500세대 지키로 했었어. 근데 조합원을 막상 모집했더니 몇 명이 모집했더냐? 아까 조합원 모집했죠? 그랬더니 300명 조합원이 모집이 됐어요. 그러면 50% 이상 조합원 모집이 됐으니까 뭐 할 수 있죠? 조합 설립 인가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이 300명이 모집이 됐잖아. 근데 문제는 이 500세대만 모집하려고 했는데 500세대 지으려고 했는데 조합원 300명만 모집했으니까 아직은 몇 명이 모집이 안 된 거죠? 200명. 그럼 200명은 나중에 일반 분양해야 돼. 근데 일반 분양은 다 짓고 나서 일반 분양이다 보니까 자금이 돈에 중간에
그 땅 사거나 그런 할 때 돈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최선은 뭐다? 조합원을 최대한 많이 모집해야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갖고 땅 사고 짓는 비용을 쓸 수 있죠. 그게 최선이거든요. 일반 분양한다는 건 여력이 있을 때는 문제지 여력이 없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맞아 모자. 그럼 500세대만 이제 건설하려고 했는데 조합원 300명이니까 현재 몇 명이 부족하죠? 200명이 부족하죠. 이 200명은 뭐 할 수 있다? 바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하려면 다시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승인받고 추가 모집하면 된다. 추가 모집 승인한 걸 받습니다. 반면에 지금 300세대까지 지금 모집되는 상태에서 조합원이 중간에 결혼이 발생해요. 사망이라든지 일정한 사유로 빠져나가요. 없어져요. 그러면 빠져나간 인원수만큼 결혼이 발생한 그 인원수만큼은 다시 채우는 것. 이걸 뭐란다? 충원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추가 모집은 500세대 지으려고 했는데 300만 조합원이 모집했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200명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이라는 게 가능하고. 자, 이제 300명까지는 모집이 되는데 이 모집한 사람 중에서 중간에 빠져나가. 그러면 결혼이 발생한 것만큼 그 결혼만큼은 다시 채워넣는 거. 그러니까 300명까지 채워넣는 거야. 그거를 뭐란다? 그건 충원이라고 한단다. 이게 두 가지. 자, 요게 이제 내용 봐요.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에서는 조합설립인가 받은 후 조합원을 교청하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원칙.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모집이나 충원도 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모집은 어떻게 하죠? 조합원 숫자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500세대 질려갔는데 지금 300명 모집했으니까 나머지 200명 있죠? 요거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운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이거 승인받아야 돼요. 두 번째, 충원이란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사람이 빠져나갔어? 그 범위에서 다시 충원합니다. 그럼 빠져나가는 인원수만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첫째, 조합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까 300명 중에 5명이 돌아가셨어. 그럼 5명 다시 채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건 원래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만 조합원 모집하면 되잖아. 그럼 몇 명이 되죠? 500세대면 250명 이상만 모집하면 돼. 그럼 300명 모집했는데 5명이 사망했어. 그러면 그냥 5명은 충원 안 해도 되느냐? 아니랍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그랬으니까 인원이 300명 중에서 빠져나간 만큼은 300명까지는 다시 채울 수 있다. 사망해도 그 50% 이상은 되지만 250명 이상은 되지만 그래도 사망한 숫자만큼은 그 300명 모집까지는 다시 충원할 수 있죠. 또 뭐 받은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조합원 지위가 그 양도나 증여나 판결 등으로 해서 변경돼 버렸어요. 자, 뭐 받은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은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아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은 이후에 조합원이 양도나 증여나 또는 판결 등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됐어. 그 변경된 사람 조합원이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신규 가입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부터는 양도나 증여나 판결도 변경된 자를 그 자로 채우는 게 충원하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조심합니다.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양도나 증여나 또는 판결 등으로 해서 조합원 지위가 변경되면 변경된 자를 조합원으로 볼 수 있다. 이 소리야. 다만 투기과일주기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기간 동안은 충원할 수 없다. 투기과일주기에서 전매 제한 기간 동안은 이 변경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합니다. 또 세 번째,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숫자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더라. 자, 300명 모집했는데 갑자기 100명이 집단 탈퇴해버렸어. 그럼 100명이 다 나가버렸어. 그럼 몇 명이야? 200명 밖에 안 되네.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는 500세대 지어야 되는데 조합원이 200명 밖에 안 되네. 그럼 최소한 50% 이상이 되는데 50% 안 되네? 250명이 안 되네? 그러면 최소한 50명은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몇 명까지? 곧 빠져나간 인원 100명 다 채울 수 있고 아무래도 만약에 250명이 안 되면 50%가 안 되니까 그건 안 돼요. 최소한 50명은 채우고 최대 충원 빠져나간 인원만큼 결혼이 생긴 만큼 100명까지 다 채울 수 있다 이 소리죠. 또 조합원이 무자격적으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했대. 원래 조합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일 것 그랬는데 처음에는 무주택자로 그랬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웬걸 아들님이 5채 갖고 있어요. 세대 중에 한 85에 되는 거 한 채만 가져야 지역주택 좀 되잖아. 5채 갖고 있어. 조합원자격이 안 되죠? 그때는 그 사람을 빼고 다른 사업으로 충원할 수 있다. 또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변경돼요. 조합원 숫자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더라.
무슨 말이죠? 처음에는 500세대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에서 바뀌어버렸어. 몇 세대로? 700세대 지키려 했어. 그럼 500세에서 700세대로 늘어났으니까 결국 조합원 숫자도 그 50%는 350명이 필요하잖아. 현재 몇 명 모집했죠? 300명밖에 모집 안 됐어. 50명이 부족하잖아. 그 50명은 다시 충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500세대에서 700세대로 변경됐고, 그럼 조합원 숫자도 그 50%는 350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300명밖에 모집이 안 됐으니까 나머지 빠진 인원 부족한 50명은 다시 충원할 수 있다 이거죠. 이때 추가 모집과 충원 시 조합원 자기 요건을 갖췄느냐. 아까 무주택자 또는 85에 대한 주택 한 채만 세대죠. 이런 요건 어느 날 기준으로 가진 자들만 또 충원하냐. 아무나 갖다 막 충원하는 게 아니야. 조합원 자기 요건을 갖춘 자만 다시 그 사람은 조합원을 충원해야 됩니다. 그때 어느 날 기준으로 자기 요건을 갖춰야 될까? 그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무주택자 85점부터 이해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죠. 그런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날 조합원 자기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또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하는 거, 아까 추가 모집할 때 이거 승인했었죠? 또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원 변경인가 신청. 자, 다시 인원이 늘어나면 변경인가 신청해야 돼.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건 사업계획 승인일까지입니다. 이거 추가 모집 승인 받는다 또는 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어느까지 해야 된다? 이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혼동하지 마세요. 조합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날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이거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전까지는 이렇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것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시기 바랍니다.